네, 이어서는 미증시를 둘러싸고 있는 이슈들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으로 넘어가 볼게요. 오늘은 이분과 함께합니다. LS증권 경영전략본부 신중호 본부장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 또 주말을 잘 보내면서 이 지난 거래일 미국 증시를 보면 파월 의장이 좀 달래줬다. 이런 평가가 들려오고 있는데 파월 의장이 또 통화정책 포럼이 있었잖아요. 네. 연준은 현재 신호와 노이즈를 구분하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앞서서 이 시간에 짚어주셨던 이야기랑 좀 비슷한 기조인 것 같아요. 일단 파월 연준 의장 내지는 FOMC에서는 항상 주목하고 있는 지표들이 있을 거잖아요. 네. 그래서 대부분 보면 이제 PC라든지 아니면 이제 고용의 상태를 보면서 이제 판단을 하는데 최근의 흐름은 이제 약간씩은 둔화되는 거는 같다라는 느낌이긴 합니다만 아직 이 둔화세라는 게 뭐 경기 침체를 갖고 올 수 있을 만큼의 어떠한 하드한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만 이제 우리가 이제 3월에 이제 FOMC가 있으니까 투자자들이 봤을 때 3월에도 금리를 내릴 가능성을 좀 파월을 통해서 확인해 볼까 했는데 그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 CME 페드 와치 같은 어떤 그 기대치를 보면 지금 5월보다는 한 6월 정도의 한 80%의 확률로 금리를 내릴 수 있다로 이렇게 반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날을 서두를 필요 없다라는 파월 연준 의장의 속내에는 어쩌면 지금 인하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 또 경기가 무너지고 있다라는 거를 조금 더 안 좋게 해석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경기가 약간 둔화되고는 있는데 이게 뭐 침체라든지 뭐 아니면 갑자기 우리가 예상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일례로 그 작년에 이제 샴의 법칙이라고 했었던 네. 그 뭐 샴 룰이라고 있었어요. 경기 침체에 대한 그 기준점에 대해서 시장에서 이 샴 룰을 이 미국에서 샴 룰이 이렇게 소위 말해서 트리거가 됐다. 기준점을 넘어서면서 경기 침체가 오는 거 아니냐. 이게 약간 그 이동 평균과 같은 개념이긴 한데, 근데 그 샴 룰을 만든 이 샴이라는 경제학자가 최근에 이제 고용 시장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도 있었지만 최근에 이 고용 시장의 어떤 하락의 경기 침체를 유발할 만큼은 아니다. 이렇다면 지금 미국의 노동력은 한 1.7억 명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실업률이 0.1%포인트가 늘어나려면 한 20만 명이 늘어나야 됩니다. 20만 명. 근데 지난주 금요일에 나왔었던 실업률이 한 4.0에서 4.1이기 때문에 이거 조금 이 경기 침체에 가까워지는 실업률까지 가는 거 아니냐라는 특히 최근에 그 도찌라는 네. 그리고 이제 민간도 그렇지만 정부 쪽 고용이 크게 훼손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경기 침체로 가기 위해서는 보통 한 실업률이 4.5%를 넘어가야 됩니다. 네. 뭐 샴룰에 의하면 그러면 한 1%포인트마다, 아까 0.1%포인트마다 20만 명이기 때문에 한 100만 명의 실업자가 발생을 한다고 하면 이제 경기 침체가 갈 수가 있겠죠. 네. 근데 100만 명의 실업자를 발생하기에는 지금 보시면 고용의 양이 지난주에 15만 건이 늘어난 거잖아요. 네. 그리고 신규 실업 청구 건수는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고, 그러니까 그 고용된 사람이 해고가 되지 않는 해고가 잘 안 되는 상황이다 보니 신규로 유입되는 사람도 많지는 않은 것 뿐이지 그냥 그 고용의 안정성이라든지 대규모 해고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이게 막 100만 명까지 늘어나는 이런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 포인트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 포인트에서는 미국의 경제가 그렇게 나쁜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데이터가 워낙 많으니까 신규 고용이 별로 안 좋네. 이거 안 좋아지는 거 아니야? 아니 뭐 100개의 일자리가 있었는데 100명이 다 앉아 있어. 근데 그 중에 한두 명만 나와. 그러면 또 일자리가 한두 개만 생기는 걸 수도 있잖아요. 물론 네. 혁신이라는 가치가 있으면 더 이렇게 늘어나야 되겠지만. 근데 이런 상황에서 고무적인 거는 이제 물가에 대한 압박이라든지 이런 걸 보는 거죠. 물가에 대한 압박이 지난주에 보면 시간당 평균 임금은 그나마 좀
컨센서스에 맞게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러한 어떤 그 금리 인하를 위한 조건들이 하나하나 조금씩은 맞춰져 가는 것 같긴 합니다만 4월 연준 일정이 봤을 때는 아직은 물가의 수준이라든지 경제가 괜찮다라고 보는 거였죠. 네. 고용도 그렇게 걱정할 만한 불안정성은 아니고 물가도 다시 한번 좀 안정을 찾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함께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에 보복 관세부터 또 철강 알루미늄 관세가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이 관세라는 리스크는 그냥 흘려보내는 리스크라고 같이 생각을 해보면 되는 걸까요? 고용과 물가에 좀 더 집중해서? 근데 이제 관세는 사실 투자자들이 좀 짜증나 하는 포인트는 맞잖아요. 그죠? 네. 왜냐하면 이게 불확실성인데 알고는 있었는데 계속 그 주가의 변동성을 유발시키고 투자 심리나 일반 사람들의 어떠한 소비 심리를 크게 흔들어 놓으니까 약간은 관세가 방향성에 대한 고민을 주긴 하는데 어떻게 봐야 되냐 하면 베센트의 얘기를 다시 한번 꺼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트럼프와 베센트는 그리고 예전에 트럼프는 일기 때는 다우가 사상 최고치를 찍으면 막 사진 트윗에 올려서 막 자랑하던 그런 상황인데 지금은 보면 나는 지금 주가 보고 있지는 않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가를 버렸나?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트럼프와 그리고 트럼프 주변의 경제 어떤 정책의 담당자들은 지금 굳이 구분한다면 주식이냐 금리냐라는 이런 상황에서는 금리에 방점을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리의 어떤 높고 낮음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주식과 경제의 체질을 바꿔가고 싶은 게 지금 트럼프다. 무슨 말이냐? 지금 주식시장이 좋았던 거는 그 이전에 어떻게 보면 바이든 때의 성과일 거고. 근데 우리가 봤을 땐 디톡스가 필요하다. 너무 정부의 어떤 힘이 들어가거나 우리가 뭐 반도체 지원법이라든지 뭐 IRA라든지 여러 가지 뭐 신재생과 관련된 이런 것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정부의 지원이나 인위적인 자극을 통한 이 상승이 많기 때문에 일정 부분 디톡스는 얘를 죽이는 건 아니잖아요. 네. 좀 더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인데 이 건강하게 만드는 과정에서 일정 부분 관세가 이용이 되는 거죠. 관세를 통해서 디톡스가 되고 나면 결국 다시 이 건강해진 증시에 힘을 불어넣는 거는 뭐냐? 금리라는 거죠. 낮아진 금리와 이제 이 금리로 인해서 사람들이 정부가 아니라 민간이 돈을 빌리고 투자하고 생산성 갖고 가고 고용하고 투자하는 이런 전환기. 그래서 이제 보면은 상반기보다는 하반기부터 그리고 내년에 중간 선거 있는 기간까지 트럼프가 이제 경제를 끌고 간다. 그때 또 이 디톡스 종에는 이 부채의 만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 뭐 네. 7조 달러나 되니까 이거를 금리를 많이 낮춰야 되는. 그래서 10년물 같은 경우에도 한 4.8에서 지금 4.2 이렇게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라서 거기다 이제 연준도 금리를 내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잖아요. 그런 환경 속에서 이제 본인들은 이런 것 같아요. 일부러라도 단기 기술적인 경기 침체는 용인을 하는 분위기. 이미 시장은 그걸 반영해서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0%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그렇다면 관세를 올렸을 때 나올 수 있는 이런 불확실성으로 주가가 빠지고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수도 있는 최근에 뭐 달걀 가격 올라가고 난리 났는데 그럼 어떤 걸로 그러면 투자의 재원을 마련해 줄 것이냐. 결국은 유가를 낮추고 그리고 금리를 낮추고 그럼 이런 비용들이 떨어져 있을 때 이 비용 갖고 일반 사람들의 실질 소비는 늘어나게 하고 금융규제 완화를 통해서 기업대출, 가계대출을 통해서 다시 힘을 내게 하려는 게 지금의 트럼프다. 네, 그래서 아마도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이 점점 좀 다가올 때 뭐 빠르면 5월이겠죠. 그때부터 지금 한 3, 4월은 주가는 확 빠졌기 때문에 뭐 밑에서의 변동성은 있을 수 있지만 지금부터는 좀 바닥 다지기를 하려는 움직임일 수도 있다. 다만 본격적으로 상승을 가는 과정에서는 한 4월 넘어서 관세에 대한 큰 백서와 같은 그림이 나오고 그리고 실적이 나온 상황에서
이 금융권들이 체질적으로 좋아졌고 금융 규제 완화가 금리 인하와 함께 나온다면 이제 정부 위주의 그리고 그동안 가격만 좀 많이 올라왔었던 미국의 이 시장이 약간 이 그러니까 민간 위주로 전환되는 그런 구간으로 봐야 되지 않겠냐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관세에 관해서는 이 4월 이후까지 가봤을 때 전체적인 흐름을 두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슈 다뤄봤는데요. 그럼 이제 앞으로의 미국 증시는 어떻게 흘러갈지 전망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한 주의 시작 월요일 국내 투자자분들 기준으로는 오늘 밤부터 썸머 타임이 시작됩니다. 이 변화와 함께 확인할 지표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서머 타임이 시작되면 새벽에 일어나서 확인하는 게 좀 편할 수는 있겠죠. 5시 정도에 끝나니까. 이런 서머타임 변화와 함께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뭐 그런 물리적인 시간도 뭐 챙겨 보셔야겠지만 이게 그 고용 상태는 어느 정도 이제 유지가 되고 여기서 더 뭐 이렇게 뭐랄까요 경제를 더 강하게 끌어올리는 힘은 좀 떨어진다라는 게 지금 뭐 거의 컨센서스니까 이제 물가가 안정을 찾는지를 좀 봐야 되지 않겠냐. 그랬을 때 보통은 이제 기대 인플레라든지 뭐 심리 지수 이런 것들 많이 보거든요. 아마 뉴욕 연은 기대 인플레이션이 나올 텐데 지금 약간은 그 2월에 미시간대 소비 서베이 지표에서 봤을 때는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났었어요. 네. 그래서 이 뉴욕 연은 기대 인플레도 조금은 아주 중요한 건 아니지만 최근에 물가에 대한 방향성을 잡았을 때 한 번 더 챙겨볼 수 있을 만한 요인은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약간은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미 미시건이나 그 이전의 신뢰 지수를 통해서 확인을 했다라고 하면 다행인데 약간 반등했다면서 좀 주가가 뭐 변동성이 있을 수도 있는 지표일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 물가의 어떤 그러니까 약간의 반등은 뭐랄까 이제 조금 경기가 둔화되는 걸로 인해서 다시 안정을 찾을 것이다라는 게 또 이 투자자들은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뉴욕 연은 기대 인플레 정도 좀 봐야 되고요. 중요한 건 또 어떤 거냐 하면 항상 이렇게 지표가 움직였을 때 우리는 그 기업이나 그 경제의 펀더멘탈이 얼마나 견고한지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네. 밸류에이션은 어떤 펀더멘탈이라기보단 펀더멘탈을 바라보는 눈높이인데 네. 그래서 엔비디아가 뭐 이 밸류에이션이 하락했다고 해서 엔비디아가 망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이 기대치가 조금 둔화되거나 이 기대보다 좀 낮아졌다라는 거잖아요. 사람들의 시각이. 근데 이제 소위 말하는 펀더멘탈을 체크하는 여러 지표들 중에 이제 뭐가 있냐면 하이힐드 스프레드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이힐드 스프레드는 뭐냐면 일정 부분 이 좀 체질적으로 약한 기업들이 시장에서 회사채를 통해서 자금을 빌릴 때 그 빌리는 비용이 아무래도 높을 거잖아요. 네. 근데 국고채하고 비교하게 되면 이게 당연히 높을 건데 이게 이제 이 펀더멘털이 좀 약하다라고 생각하면 국고채보다 이 빌리는 비용을 더 높게 썼겠죠. 이게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벌어진다라는 얘기는 뭔가 미국의 경제나 그 기업, 그 업종이 상당히 조금 펀더멘탈이 약해지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금의 융통성이 잘 떨어지고 있는. 근데 지금 미국은요, 이렇게 스프레드가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이게 작년 8월하고도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엔캐리 트레이드라는 이슈가 나왔을 때, 엔캐리 자금이 빠져나갔을 때, 그 상당히 낮은 금리로 인해서 펀딩을 받았던 기업들도 있었을 거고, 그거 갖고 포트폴리오 투자도 했겠지만, 그게 빠져나갔을 때 문제가 되는 기업들은 이 자금의 어떤 비용을 다시 롤오버 시키기 위해서 어디 가서든 막 돈 빌렸을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금리가 높아졌을 거고 스프레드가. 근데 이 스프레드가 높아진 상황에서 빌려주는 데가 없었으면 망하고 그러면 이게 연쇄적으로 더 높아지면서 상당히 안 좋은 그림을 그릴 수 있는데 지금은 오히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다 빠져나갔고 아니면 일정 부분 충격을 흡수한 상태에서 이제 그 미국의 경제가 고용 상태도 그렇지만 상당히 안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중소형 기업들의 이 스프레드가 굉장히 안정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4월도 고용이라든지 뭐 스프레드, 하이힐드 스프레드라든지 이런 거 보면 아직 미국의 경제가 굉장히 단단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지표를 봤을 때 미국의 경제가 무너지는 쪽으로의 방향성보다는 이제 조금씩 나오는 물가 지표들, 아까 뭐 뉴욕의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앞으로 계속 그 물가와 관련된 지표도 많이 나오잖아요. 이게 네. 조금씩은 안정을 찾을 수 있는 요인이 되는지, 아니면 뭐 유가 자체가 최근에 안정을 찾으니까 이게 시차를 두고 반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3월 지나서 한 4, 5월 지나가면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해서 상당히들 기대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현 시점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과 이 기업들의 펀더멘털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나온다라는 점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저희 또 지난 시간에 공포탐욕 지수를 짚어주셨잖아요. 네. 이 지수 관해서 살짝 변화가 있었나요? 진짜 많이 내려와 있더라고요. 네, 뭐 17, 뭐 18, 막 이런데 사실은 25 이하까지 내려가면은 좀 탐욕 구간이 그러니까 공포 국면이다. 75 이상이게 되면 이제 탐욕 구간이다라고 하는데 지금은 뭐 공포 국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기 언제 회복이 될지 모르겠지만 남들이 다 공포에 있을 때 사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게 사실 이때긴 하거든요. 네. 물론 이때 공포 국면에 진입을 한다라는 거는 일정 부분 안 좋은 뉴스들로 인한 변동성을 견딜 수는 있어야 되는 거죠. 네, 견딜 수는 있어야 되는데 가격적인 측면이나 진입 시점에서는 이 공포 탐욕 지수에서 공포, 특히 20 이하의 현재의 수준에서는 확률상 이후에 중기적인 측면에서는 플러스일 가능성, 최소한 뭐 한 달에서 2달 이상의 시간이 지났을 때는, 한 달은 좀 짧네요. 한 뭐 분기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는 상당한 어떤 수익률을 뭐랄까요, 구가할 수 있는 레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주가 자체도 많이 내려왔고, 네. 뭐 풋콜 레이쇼라든지 여러 가지 투기적인 포지션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 보면 미국 시장은 밸류에이션이 여전히 비싸다고는 하지만 공포 국면에 들어와 있어서 조금은 진입할 수 있는 가능성 내지는 좀 살만한 가격대로 점점점 진입한 건 사실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공포 구간에 있는 현 시점 미증시 용기가 있으신 분들은 지금 현재 들어가 봐도 좋은 구간이다라고 언급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국내 증시 힌트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연결지어서 오늘 개장을 앞두고 또 국내 증시 힌트로는 어떤 부분을 짚어주실까요? 간략히 한번 짚어주시죠. 우리는 우리 내부에 또 정치적인 혼선이나 변수들이 많아서 이번 주에 또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한 얘기들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내부적인 정치 변동성에 의한 수급도 좀 고민이 되고요. 네. 다만 그런 상황에서도 결국 이런 어지러운 상황에서 기대할 거는 뭐 안정성이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사실 S&P가 5% 하락하는데 필수 소비재는 한 4% 올랐었거든요. 이게 뭐냐면 코카콜라나 필립 모리스 같은 몬덜리즘, 오레오를 만드는 기업들인데 월간 최소 10% 이상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필수 소비재이면서 약간은 배당을 갖고 가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그런 기업들 뭐 필수 소비재이지만 배당을 좀 하고 있는 뭐 네. 롯데 월푸드 같은 일부 기업도 있지만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자동차 관세를 유예시켜 준다라는 이슈도 있긴 했지만 많이 못 움직였거든요. 뭐 배당 수익률이 꽤 높은 업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렇게 약간 단기적으로 뭔가 불확실성, 가격은 바닥을 온 것 같은데 좀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들은 지금 시기에 맞는 배당주도 한 번쯤은 고민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치적 불확실성이 점점 깊어져가는 우리 지금 현 시점에서 오히려 안정성을 향해서 좀 달려가 보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도 배당주 눈 감아 보시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오늘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LS증권 경영전략본부 신중호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